미 국무부가 8억 달러 규모 해상작전 헬리콥터 MH-60R 시호크를 한국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한국 해군이 추진하는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으로 시호크가 도입될 공산이 커졌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 공고 때 AW159 와일드캣을 생산하는 유럽 레오나르도만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뒤늦게 MH-60R을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이 판매 공문을 보내와 상황이 바뀌었다. 방사청은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MH-60R을 예산안도 안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2차를 상업구매와 미국 정부의 대외보증 판매 방식인 대외군사 판매 경쟁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미 국방부 국방안보 협력국은 7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12대 MH-60R 헬기와 탑재되는 레이더, 내비게이션 시스템, 통신 장비 등을 구매하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8일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10억 달러 규모의 시호크 헬기 18대 구입을 미국에 요청했다면서 미 국무부는 판매 대수를 12대로 줄이고 대당 단가는 올려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슈퍼 SUV, 플레버스 DSCA는 MH-60R 시호크 다목적 헬기 12대와 장착 무기, 운용이 수반되는 레이더와 통신 장비 등이 판매 목록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시호크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제작하는 최신의 기종 중 하나다. DSCA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한국 해군은 수색, 구조 등을 포함한 2차 임무와 함께 대잠수함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SCA는 또 한국은 강화된 능력을 지역 위협률을 억제하고 본토 방어를 강화하는 억지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DSCA 발표와 관련해 FMS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미국 정부에 FMS 판매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은 기종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특정 기종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의 이 같은 해명에도 성능이 우수한 헬기와 동맹국인 미국에 판매하겠다고 승인한 만큼 시호크로 선정될 공산은 대단히 크다. 시호크는 길이 16.23m, 너비 2.36m, 높이 5.18m의 크기를 자랑한다. 메일로터 지름은 19.76m다. 최대 이륙重量은 9.927kg으로 헬파이어, 미사일과 어뢰, 기관총, 소노부위와 탐색 리더, 하중 모드 레이드 등을 탑재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270km다. 와일드캣보다 크고 무거운 헬기다. 대잠수함 작전은 2.7시간, 대수상함전은 3.3시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시호크는 물밑 최대 500m 깊이까지 탐지하고 최대 수색 반경 18.5km, 최대 유효 탐지거리가 12.9km인 디핑 소나를 운용하다. 시호크는 현재 미 해군, 일본, 대만, 그리스, 스페인, 브라질, 태국, 터키 해군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해군은 1차 사업을 통해 와일드캣 8대를 도입해 작전 배치했다. 해군은 또 1991년부터 웨스트링스사의 링스 헬기 11대를 도입하고 1999년부터 성능이 개량된 슈퍼링스 11대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대의 해상작전 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와일드캣이 최신형이다. 지난해 8대를 들여온 와일드캣은 잠수함 공격을 위한 대자말의 청상로와 소형 표적물 공격을 위한 12.7mm 기관총을 장착했으며 스파이크 공대함 유도탄으로 공기부 양정 등 북한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최대 심도 360km까지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다기능 위상 대열 레이더와 전자광학 열상 장비를 장착해 먼 거리 정밀 감시 능력도 갖췄다. 제1은 길이 15.24m, 메일로터 직경 12.8m, 높이 3.73m다. 최대 이륙重量은 6.5톤이다. 최소 속도는 시속 291km다.
특히 기존 해상작전 헬기 링스보다 잠수함 탐지 능력이 4배가량 향상됐다. 링스의 수중형 음파 탐지기보다 탐지거리가 향상된 저주파 음파 탐지기가 탑재됐고, 링스에선 사용할 수 없는 부표형 음파 탐지기도 운용할 수 있다고 한다. 2. 50조 사업 한국 T-50 미국 훈련기로 채택될까? 미 공군은 현재 사용 중인 T-38 고등훈련기의 사용기간이 무려 50년 가까이 되어서 이를 현대적 기종으로 대체하려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T-38C 달로는 세계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란 찬사를 받았지만 최초 생산 시기부터 따지면 55년이 지났기에 구식이 되어 교체 예정입니다. 미 공군은 탈론을 대체하기 위해 ATP를 하면서 350여 대의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는 어스TX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6년 12월 도전 가능 업체를 상대로 작전 요구 성능을 제공해준 미국은 2017년 3월 말쯤 이 업체들로부터 미 공군의 요구를 반영한 고등훈련기를 이 가격에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서를 받고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 그 업체를 찾아가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2017년 12월 기종을 선정해 계약합니다. 약 10개월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차례 FX로 불린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공군기 도입 사업에 T-50 훈련기를 내걸고 한국이 도전하게 된 역사적인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T-50 훈련기는 어떠한 훈련기일까요? T-50은 경공격기로도 활용될 수 있는 고등훈련기로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미 로켓 마틴사가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2조의 원의 돈을 들여 공동 개발했으며, 인도네시아 외에도 다양한 나라에 수출을 성공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훈련기입니다. 개발비는 우리 정부가 70%,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17%, 로켓 마틴이 13%를 부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T-50은 최신의 첨단 전투기는 아니지만 부품은 32만 개, 내부 배선 총 길이는 15km에 달할 정도로 정교한 항공기로 대당 가격은 2,500만 달러 안팎으로 훈련기치고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T-50은 길이 13.14m, 폭 9.45m, 높이 4.94m로 기체 중량은 F-16 전투기의 77% 수준인 6.3톤이며, 엔진은 미국 FA-18 항공기에 들어가는 F-400-4202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T-50의 강점 중 하나는 훈련기로는 드물게 최고 속도가 마하 1.5라는 고속을 자랑한다는 것이며, 또 최신 디지털 비행 시스템을 장착해 F-35, F-22 등 이른바 5세대 전투기들의 훈련기로 적격이라는 것도 강점입니다. T-50의 최대 항속거리는 2,592km, 최대 비행고도는 16km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의 훈련기 사업 USTX를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17조 원 사업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 공군이 ATP 사업을 하는 것은 2016년부터 미 공군에 실전 배치되고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F-22와 F-35E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하는 특수 도료를 칠하고 있는데, 이 도료는 실전 비행을 하면 벗겨지기에 자주 칠해줘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F-35A나 F-22와 같은 조종석을 갖춘 비스텔스기로 비행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 됩니다.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미 공군은 그러한 훈련도 어스TX 기종으로 할 계획이며, 어스TX는 기본 훈련을 마친 신참 조종사가 고등 훈련을 익히는 훈련기이면서 실전 배치된 전투 조종사가 기량을 유지, 연마하기 위해 스텔스기 대신 몰아보는 훈련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 공군은 가상 접기 역할을 해줄 전투기가 필요한데, 이 전투기도 어스TX로 선정된 기종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미군에서는 육군을 제외한 공군, 해군, 해병대가 모두 전투기를 운영합니다. 미 해군은 12척의 항모와 곧 실전 배치되는 슈퍼 항공모함을 갖고 있기에 미 공군 다음으로 많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재기 조종사를 위한 훈련기도 도입해야 하는데 미 공군이 전투 조종사의 기량을 유지, 연마하는 연습기와 가상적기로 사용할 것과 미 해군 등이 필요로 하는 고등 훈련기 등을 더하면 그 규모는 650여 대 약 33조 원 정도가 됩니다. 둘을 합치면 1000여 대 약 50조 원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미국과의 계약만 성사된다면 미국이 쓰는 바로 그 훈련기 라는 홍보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다른 전 세계 시장의 구입 대수보다도 몇 배나 더 팔 수 있기 때문에 채택만 되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어스TX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진행되고 다른 사업들은 2025부터 2030년 사이 펼쳐질 것이니 어스TX를 따내면 적어도 15년간은 사업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며 때문에 세계 항공기 업체들은 어스TX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유력한 당선자가 한국항공 로키드마틴 컨소시엄입니다. 이유는 F-22와 F-35를 만든 로키드마틴은 그 경험을 살려 어스TX와 그 후 사업까지 내다보며 한국항공과 TOC를 공동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F-22와 F-35를 위한 훈련기 도입 사업이라고 볼 때 로키드마틴과 한국항공과 공동 제작한 TOC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만 채택된다면 국군 무기 수출 사업에 있어 엄청난 타격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염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3. 중국 전투기와 미사일을 무력화할 일본의 비밀 병기.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기 개발과 수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일명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리우는 둥펑 21기 초음속 탄도 미사일은 실전 배치를 끝난 상태로 2000km 이상 떨어진 미항공모함 전단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미국 또한 이 미사일에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여러 대의 시제기를 만들어 시험 중이며 대표적으로는 J-20과 FC-31이 있습니다. J-20은 현재 최강의 전투기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랩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큰 동체 덕분에 내부 무장창이 커져 강력한 성능의 미사일이나 각종 폭탄 등을 여러 발 장착하고도 스텔스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지금처럼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량의 돈을 투자만 한다면 다른 5세대 전투기들에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훌륭한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35의 대항마로 주장하고 있는 FC-31은 중국이 수출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로 F-35를 빼다박은 외형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레이더나 엔진 등 여러가지 성능 면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실제 성능이 F-35에 준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러한 중국군의 신무기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긴장시키게 만드는데 일본은 이에 대비해 비밀무기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공중조기 경보기인 EA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입니다. EAD는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중국의 스텔스기를 무력화할 일본의 비밀병기라 꼽은 항공기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015년 6월 1일 일본에 EAD 개량 호크아이 공중조기경보통 제기 4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계약엔 방산업체 노드록 그로몬이 제작한 EAD 개량 호크아이 공중조기 경보기 4대와 엔진 10개, APY 레이더 4기, 기타 장비 등이 포함되었고 판매 대금은 약 17억 달러 규모입니다. 일본은 현재 이전 모델인 EEC-13대를 운영 중인데 일본은 EAD를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해 궁극으로는 모두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AD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위협을 무력화하고 일본의 강력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공할 조기 경보기라고 평가했는데 T9은 EAD가 기계식과 전자주사식의 하이브리드 VHF 밴드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이 레이더는 미 해군의 최첨단 대공화력 통제 체계인 해군 통합화력 통제 대공망에 연동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니프카는 최전방에서 공중조기 경보기가 획득한 정보를 수상함정과 잠수함, 항공기가 모두 공유하는 전투정보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EAD의 도입으로 중국의 스텔스기를 탐지할 뿐 아니라 그 정보를 미 해군에 알려 공유함으로써 중국에 대항하는 미일 합동작전의 역량을 대폭 높일 수 있는 항공기인 셈입니다. EAD는 기존 EEC를 개량한 것이며 기체 크기는 비슷하지만 알맹이는 최신의 것으로 개량돼 성능이 타고난 항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에서 운영하도록 제작된 이 항공기는 길이 16.66m, 날개 너비 24.56m, 높이 5.58m로 최대 이륙 중량은 26.083톤이며 롤스로이스의 강력한 터보프롭 엔진 2기를 장착해 최고 시속 648km의 속도를 냅니다. 순항 속도는 474km, 항속거리는 2708km이며 최장 6시간 제공합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 레이더 관제사, 전투정보센터 장교, 항공기 통제관 등 5명이 탑승합니다. 어드밴스드 호크아이의 달라진 면모는 항전 장비로 그 중에서도 로키드 마틴의 AN/APY-9 UHF 밴드 레이더가 핵심 중의 핵심 장비입니다. 이 레이더는 기존 EEC 호크아이보다 더 먼 거리에서 더 작은 표적을 탐지합니다. 무려 556km 이상 전방의 피하를 식별하고 라디오 탐지거리 밖 표적을 탐지 분류합니다. UHF 밴드 레이더는 주파수가 300MHz 6GHz, 파장이 10cm에서 1m인 전파를 이용해 스텔스기를 탐색, 추적합니다. 통상 스텔스기는 기체 크기와 레이더 흡수도료를 일정량 이상 바를 수 없다는 제약 탓에 Q, X, C밴드의 고주파와 S밴드 일부의 주파수에 대응하도록 설계됩니다. 이처럼 덩치가 큰 스텔스기는 넓은 대역에 대응할 수 있지만 소형 스텔스기는 스텔스성을 발휘할 주파수 대역을 제한하거나 스텔스 설계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J-22나 J-31, 러시아의 파크파, 심지어 미국의 F-22, 나 F-35도 이런 기체에 해당되며 전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해당 스텔스 전투기들도 어드밴스드 호크아이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AD 도입으로 일본은 중국 스텔스기와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추적, 파괴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잠깐